그래서 성장성 측면에 보면은 전체 국제 물류시장 총 거래 금액은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조 불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오프라인으로 거래되고 있고 프레이토스의 총 예약 금액은 8억 9,400만 불 정도로 시장 침투율은 0.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좀 트럼프 관세로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게 되면은 물동량이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아시아 미국 구간 교역량은 35%에서 40%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중관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구간의 교역이 급감한다면은 물류시장의 성장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의 보유무역주의가 궁극적으로 리쇼어링, 즉 제조 기반을 미국 내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관세 조치가 완화되고 교역이 재개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바라는 세상은 미국이 소비하는 물품들이 모두 미국에서 생산돼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장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합리성, 극우주의 기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중임 제한으로 더 이상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트럼프를 뽑은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마가를 부르짖는 트럼프의 대치자를 찾을 거고 더 이상 트럼프와 마가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합리주의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결국에는 이제 정말로 이런 교역이 사라진 세상을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구간인, 그러니까 물류 비중이 큰 구간인 아시아 유럽 구간 같은 경우에는 EU가 미국에 팔리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 물밀듯 들어오는 것을 규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또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극우 진영이 활용하기 좋은 정치적 구호라고 보여져요. 결국 보호무역주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물류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 플랫폼의 디지털화 같은 경우에는 비용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하게 되면 지속될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경쟁 기업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프레이토스 BM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방 시장의 성장 정체 또는 역성장 가능성하고 프레이토스의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는 것이 좀 투자자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계좌 측면이에요. 네트워크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물류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운임 선택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매 채널로서의 플랫폼이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이제 25년 2월 24일 컴콜 발표에 따르면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YOY 매출 2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측면에서는 프레이토스가 10여 년을 걸쳐가지고 주요 운송사들과 API 연동이라든가 시스템 통합, 신뢰 구축 같은 걸 이뤄냈고 국제 항공운송협회와 협업해서 표준화를 이뤄냈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나 운송 공간에 대한 정보를 외부 플랫폼에 제공하는데 그걸 내부 정보로 인식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프레이토스는 50개 이상의 항공사를 설득해서 디지털 예약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마ersk나 그런 선사가 자체 플랫폼을 지향해가지고 이제 이 예약 시스템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해운사들 경우에는 프레이토스를 통해가지고
화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획득한 데이터나 특허, 기술 노하우 같은 것들은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ersk나 아니면 디비싱커 같은 기존 물류 대기업의 플랫폼 내재화 움직임이 리스크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는 프레이토스가 업계에 표준 플랫폼 지위를 선점하면서 해자가 넓어지고 난 성장성이 가속화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환비용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다수의 화주나 항공사, 해운사들이 이제 프레이토스의 웹카고 시스템에 맞춰서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레이토스가 정산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이제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면에서 보면은 프레이토스는 이제 단순한 그런 중개자가 아니라 웹카고, 에어라인, 컨트롤 패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항공사가 가격 전략을 수립하고 운송 공간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결제 솔루션도 지원해가지고 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해주면서 대금 결제 리스크도 중개해주기 때문에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해줄 수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여기에서 이 프레이토스의 플랫폼에서 웹카고 시스템에서 벗어날 그런 요인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주 입장에서도 운임 비교나 아니면 즉시 예약의 효용이 구독료보다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